안녕하세요. 오늘 AR 개발 강의를 하게 된 디모의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거고요. 먼저 개발하기 전에 AR 트렌드하고 실제 적용 사례들을 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페리아 스튜디오를 인스톨하게 되면 몇 가지 샘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샘플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트렌드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적용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으로 보는 증강현실 연구 트렌드고요. 지난 10년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SCIP 논문을 통해서 증강현실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그래프와 같이 연구 실적이 나타나는데요. 그림과 같이 20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2018년도에 SCIP 논문은 2010년도 대비 한 4배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데이터 역시 18년보다 더 증가했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집계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좀 작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18년도보다 한 30% 이상 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강현실 연구 글로벌 순인데요. 보시다 같이 미국, 그 다음에 독일,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영국 뒤로 6위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순위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특히 핸드폰 쪽에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 정도의 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상위 연구기관은 1위가 지금 미넨 공과대학교가 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일본 오스카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4위가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입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카이스트 쪽이 굉장히 증강현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상위 랭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현황은 당연히 홀로렌즈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고요. 그 다음에 지멘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노키아가 3위, 그리고 삼성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아무래도 핸드폰을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핸드폰에 AR을 많이 적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 탑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적을 보시면 처음에 말했던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키워드로 보는 증강현실 분야 분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순위가 글로벌 순위 순서대로 진행되어 있고요. 미국은 MR과 교육적 관련된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독일은 MR,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 증강현실을 연구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MR과 모바일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일본은 MR,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쪽이죠. 그리고 영국은 MR, 그 다음에 모바일 쪽이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약간 다르게 모바일 쪽이 좀 더 강세고요. 그 뒤로 바로 MR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MR, 믹스드 리얼리티 쪽을 주 타켓으로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 핸드폰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소폰 모바일 쪽이 좀 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이하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 컬처리스트 쪽,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 쪽을 증강현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이러한 경향은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서
분야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XR 역할이 좀 커졌고, 이 XR로 인해 이제 예전 2D로 행해졌던 의사소통 부분들이 단순한 의사소통 단계를 넘어서 표정하고 그다음에 몸짓 등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비언어적 표현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업무에 따른 이제 업무 회의 이런 부분을 대체하고 있고, 2D로 하는 단순한 업무 회의를 대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회의뿐만이 아니라 여가 활동이나 그 다음에 각종 체험들을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넘어서서 서로 여가 활동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게끔 돕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업에서도 XR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에 잠깐 언급했던 이제 비대면에서의 업무 협업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현장 엔지니어가 원격상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배관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토리입니다. 보이시죠? This is Vuforia Chalk. Easy to use, powerful remote assistance that allows your workforce to collaborate in real time from anywhere. The Vuforia Chalk app lets your employees share a live view of their workspace with an expert or coworker. And then you want to open either one of these two motor meters here. Both people can draw on the screen with their finger to provide instructions as if they're right there with one another. With Vuforia Augmented Reality, your annotations stick exactly where they're drawn, even when you move around. In fact, you can pause the live view to draw easy to follow, multi-step instructions. Looks good from here. Hit me back if you have any other issues. I'll be here to help, okay? Okay, definitely. Thanks so much. And that's how you use Chalk. It's that easy. Vuforia Chalk. See it, solve it, together. 잘 보셨나요? 이제 원격기 전문가와 이제 현장 엔지니어가 협업하는데 이러한 화면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칠판에 분필로 이렇게 칠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좀 더 그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좀 전에 그런 부분을 가서 이렇게 협업하는데 굉장히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형태 협업이 더더욱 가소가 될 것이고요.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단순히 그 협업에만 쓰이지 않고 파촉도구로서 이러한 AR 콘텐츠가 활용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차량을 구입할 때 이러한 AR 콘텐츠를 제공해서 적으로 대단한 도움을 자신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내부 사양, 그 다음에 컬러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앱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신제품 발표를 예전 같은 경우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에서 모임이 금지되고, 그런 부분이 법에 집착을 받기 때문에 이런 가상 공간에서 신제품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서 그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XR 시장은 18년에 한 2,600억 엔 정도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한 18년 대비 한 300% 이상 증가한 2,000억 엔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보시다시피 VR 기기가 하드웨어적인 수요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5G가 개시되면서 게임을 비롯해서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컨텐츠 수요가 좀 더 폭발하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올림픽이 연기되고 취소될 그런 조짐을 보고 있어서 약간 좀 더디게 가고 있는 듯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의료하고 온라인 교육이 좀 더 치고 올라와서 좀 더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있고, 앞으로 점점 이게 더 확대될 걸 예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트렌드를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도쿄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쿄리아 뷰를 앱스토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부표리아닷컴에 가셔서 부표리아 스튜디오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표리아 스튜디오는 보통 그 가입하시게 되면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데모나 아니면 다른 걸 진행하실 때, 테스트를 진행하실 때 새로운 그 아이디를 이메일을 받으셔서 계속 한 달씩 연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뷰페리아 스튜디오를 이제 인스톨 하셨으면 지금과 같이 이런 뷰페리아 뷰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 나타나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화면이 이제 공유될 겁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웰컴 익스피리언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뷰페리아 뷰를 활용할 수 있는 안내가 나오고요. 옆에 위에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실질적인 콘텐츠를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콘텐츠는 지금 에어랩 타깃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공간에 탭으로 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콘텐츠가 올라가고요. 지금 위에 나타난 것처럼 원핑거에 의해서 이렇게 콘텐츠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살표를 눌러보면 투핑거로 이제 줌을 할 수 있고요. 이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활용하시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더 남아 있고요. 다시 하면 다시 투핑거로 인해서 슬라이드처럼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로테이트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와 방향을 컨트롤 하셔서 보여지게끔 하시고요. 뷰를 조정하시고요. 이런 AR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콘텐츠 자체가 확대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좀 더 가까이 해서 이 안에 내부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AR 컨텐츠라고 보기에는 약간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AR 컨텐츠는 뒷면을 보고 싶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뒤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AR 컨텐츠에 좀 더 가깝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믹스드 리얼리티 MR 쪽에 MR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체를 실물과 오버레이 했을 경우 뒷면을 보고 싶으면 직접적으로 뒤로 가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컨텐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볼까요? 타이프 앤드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것도 지금 현재 에어리어 타겟 되어 있고 테이블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투핑으로 줌 인아웃을 했는데 가끔씩 여기 사라지게 되면 다시 로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다시 초기화해 주는 버튼을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1번을 다시 눌러보면 버튼을 이러한 정보가 나오고요. 곱하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눌러보면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품을 이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AR 컨텐츠로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의 밸브를 잠그고 거기서 볼트를 해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부품을 파트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 컨텐츠를 저희들이 한번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러한 AR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AR 컨텐츠를 올려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회전이나 확대 축소를 하게 되는 건 MR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R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왼쪽 편에 있는 걸 리얼리티라고 하고 제일 오른편에 있는 걸 VR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게 이게 A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R과 AR에 있는 소문자 AR은 어시스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예전에 구글 글라스를 생각해 보시면 안경처럼 생겼고 조그만 디스플레이로 수정자의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이미지나 그다음 텍스트로 그 정보를 제공했었죠. 그 부분은 현실 세계에 대해 어시스트 한다 해가지고 소문자 AR로 표현을 합니다. 어시스트 리얼리티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VR은 알다시피 리얼리티와 정반대 가상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상 공간을 사용자들에게 컨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 눈과 귀를 막는 역할을 하는 헤드셋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상 공간 안에서도 현실감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 가상 공간 안에 실제와 똑같이 공간을 구성을 해 놓은 걸 AVR이라고 합니다. Augmented Virtual Reality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구를 조립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설비 같은 걸 분해 조립하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이제 제공되어집니다. 그리고 AR은 결국은 AR은 실제 세계에
디지털 컨텐츠를 오버레이 시켜놓은 겁니다. 만약 노트북에 관련된 노트북을 붙여준다면 노트북에 관련된 정보를 띄워주는 아니면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램을 추가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그런 컨텐츠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처럼 실제 사물 대비 앞과 뒤가 명확하게 이게 나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뒤를 보기 위해서는 사물의 뒤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리얼리티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스튜디오의 개발 프로세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띵웍스 스튜디오라고 좀 표현되는데요. 뷰페리아 스튜디오고 얘를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해서 익스피리언스 서비스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 업로드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좀 전처럼 뷰로 에어리어 타겟이나 혹은 마크나 아니면 이미지 타겟, 모델 타겟을 통해서 얘를 스캔하게 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셔널하게 만약에 그러한 콘텐츠에 IoT 데이터를 입히게 된다면 옵셔널하게 이제 띵웍스를 이용해서 그러한 IoT 콘텐츠를 우리가 보고 있는 AR 콘텐츠에 얹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뷰페리아 스튜디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AR을 개발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툴이 유니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유니티로 개발하는 데 비해서 굉장히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뷰페리아 스튜디오와 띵웍스 뷰는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뷰페리아 스튜디오에서는 크리에이티브하고 퍼블리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띵웍스 뷰페리아 뷰에서는 스캔과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크리에이티브 할 때는 사실 코드레스 UI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코드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좀 더 고급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3D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임포트하고 경량화하는 작업이 여기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옵셔널하게 IoT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 한다면 여기에서 IoT 데이터를 통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퍼블리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클라우드에 아까 전처럼 스튜디오 뷰페리아.com에다가 퍼블리시 하거나 아니면 온프라미스로 설치된 뷰페리아 익스피리언스 서비스 서버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각각의 이제 어떠한 사용자들이 이 컨텐츠를 액세스할 수 있느냐 없냐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띵웍스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뷰페리아 뷰는 마크를 통해서 스캔해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에어리어 타겟, 그 다음에 모델 이러한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겟 방식의 형태로 해서 스캔하게 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업로드되면 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마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띵마크라고 합니다. 저희가 띵마크라고 하는데 이제 얘처럼 앞에 큰 숫자와 뒤에 조그만 숫자가 있는데 첫 번째 숫자가 이제 도메인 아이디고요. 뒤에 이제 50으로 표현된 숫자가 컨텐츠 숫자 개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생성하시는 게 아니라 PTC 쪽에 요구하셔서 이러한 마크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쯤에 뷰페리아 스튜디오 데모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여러분에게 3개의 띵마크가 주어집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뷰페리아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뷰페리아 스튜디오를 지원하는 운영체계는 맥, 윈도우 이 두 종류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되는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크롬입니다. 요즘에 뭐 엣지를 사용해도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차피 크롬이온 기반이라 큰 상관없어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크롬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뷰페리아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띵웍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그 큰 사이트들은,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사용하게 되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이제 크롬이 포함되지 않고 보통 IE가 공식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브라우저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에 이제 보안팀이나 이런 부분에 크롬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뷰큐리아 뷰는 이제 아까처럼 우리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당연히 iOS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윈도우즈 서피스 노트북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피스 노트북으로 활용은 되는데 이제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iOS, 안드로이드 이런 기기를 이용하셔서 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이웨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그 홀로렌즈처럼 눈에 쓰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런 눈에 쓰는 디바이스는 보통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기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홀로렌즈 부분이 있습니다. 홀로렌즈는 1, 2 다 지원하고 있고 유일하게 현재 3D를 지원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되는 추적 방법인데 이제 뭐 지금 현재 띵마크, 공간 추적, 모델 추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타겟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추가돼서 모델 360, 그 다음에 에어리어 타겟 이런 형태를 지원하게 될 겁니다. 모델 360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모델을 실질적으로 어차피 스냅샷에서 한쪽 방향에서 바라보는 형태의 모델 추적이었고요. 모델 360은 뷰큐리아 엔진에서 제공했던 기능인데 모델 전체 자체를 아무 데서나 바라봐도 인식할 수 있는 타겟 방식입니다.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윈도우즈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노트북, 서피스 노트북은 공간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크나 모델 추적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되는 아이웨어 형태는 지금 현재 이런 형태를 지원하고 있고 리얼리어, 그 다음에 뷰직스, 그 다음에 홀로렌즈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활용해 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학습 용도로는 좀 쓰는 건 괜찮은데 홀로렌즈는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따라서 이걸 고개를 돌리면서 보기에는 멀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컨텐츠 자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R 컨텐츠를 개발하게 되면 DX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AR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서비스나 혹은 컨텐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어떠한 제품을 개발할 때 모두 다 적용되는 프로세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디스커버, 뭐 디자인, 디벨롭, 이렇게 디플로이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디스커버 영역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탐구, 마켓에서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한 연구, 뭐 비슷한 컨텐츠 혹은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UX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 등을 계획하는 단계가 이제 디스커버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당연히 이제 UI, UX 디자인,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면 뭐 패킹 디자인을
디자인이나 뭐 사용하기 위한 액세서리 디자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제품 정보에 대한 디자인 등에 여기 포함됩니다. 그다음 디벨롭에서는 당연히 뭐 제품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AR 컨텐츠에 대한 개발,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쯤에 IoT 같은 경우 옵셔널하게 들어간다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포함된다면 IoT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개발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범위가 커지는 부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뭐 엔지니어링 뭐 개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됩니다. 디플로이는 단순히 개발한 부분을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아까 뭐 클라우드에 이제 뭐 업로드한다, 아니면 뭐 온프레미스 서버에다 업로드한다, 이런 부분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케팅 캠페인, 그다음 세일즈 이니셔티브, 뭐 디자인, 뭐 그리고 기술적 지원, 법적 문제, 사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이제 디플로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체를 이제 디렉트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경력이 있는 인원들이 배치돼서 이러한 부분이 매끄럽게 흘러가야 최종적인 결과물이 좋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AR 컨텐츠 개발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비주얼라이즈, 그 다음에 가이드,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될 수 있으면 이 능력을 포함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컨텐츠에 따라서 약간씩은 빠질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랙트하는 기능이 빠질 수 있고, 뭐 가이드는 사용자한테 제공해주는 가이드 부분이 빠지고, 단순히 이제 비주얼라이즈하게 보여주는 부분만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능력이 들어가 있어야 좀 더 AR 컨텐츠가 균형이 잡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빅데이터 스튜디오를 실습을 진행할 거고, 이제 빅데이터 스튜디오는 아시다시피 PTC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인더스트리얼에서 굉장히 리더 역할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띵웍스 기반에 위에 올라와 있는 AR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띵웍스 가지고 IoT 데이터를 통합하기에는 굉장히 쉬워요. 나중에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AR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델이 있어야 돼요, 사실. 어떤 AR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이야기했다시피 현실 세계의 디지털 컨텐츠를 오버레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실 세계란 뭘까요? 결국은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을 전부 다 개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고 사용자들에게 이걸 보여주게 해야 된다면 결국은 모델 자체를 이런 그래프캐드나 아니면 터보스키드 사이트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캐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료로 3D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대신 그렇게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3D 모델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 컨텐츠를 개발해서 누군가에게 데모해야 된다 한다면 그 정도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이거 V8 8기통 엔진에 대한 모델을 찾아본 거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원하시는 모델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고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빅뷰러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임포트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나는 이러한 퀄리티로는 만족할 수 없고 좀 더 고퀄리티의 이러한 모델이 필요하시다 싶으면 터보 스캐드를 이용하셔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검색어를 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모델 자체의 퀄리티의 차이 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대신 금액 또한 비쌉니다. 얘네들은 모델러가 이렇게 모델을 올려놓고 그에 대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엔진 모델 하나당 214달러를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대신 각각 그 해당되는 엔진이 밴드사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모델이요. 이렇게 원하시는 모델들을 찾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뷰페리아 스튜디오를 이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리소스로는 이런 CSS를 활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뷰페리아 스튜디오 자체는 디자인을 이미지 혹은 CSS를 이용해서 웹 디자인 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SS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계셔야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CSS를 개발하지 않고 웹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디자이너하고 개발자에게 알려줘서 필요하신 CSS를 요청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CSS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AngularJS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뷰페리아 스튜디오 자체가 CSS로 되어 있고 웹 개발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이 뒤에 아까 처음에 코드레스 디자인, UI를 개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코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뷰페리아 스튜디오가 AngularJS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AngularJ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합니다. 앵글러가 아니라 AngularJS입니다. 앵글러 이전 버전이고요. 앵글러는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고 AngularJS는 순수하게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10분 동안 충분히 쉬셨나요? 자, 아까쯤에 스튜디오 뷰페리아닷컴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트라이얼 스튜디오 뷰페리아닷컴으로 다시 이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그 사이트가 뜨는데, 뷰페리아 스튜디오에서 잠깐 뭐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시작하기 등록하기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컨텐츠를 올린 개수, 조회수, 나온 처음 일수 이런 게 뜨게 될 거예요. 지금 저는 나온 체험 일수가 뜨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30일 해서 이게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0이 되는 순간 사용할 수 없으시니까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해 두시고 나중에 그 데모를 할 때 꼭 기간 안에 하시는 거고. 그 뷰페리아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게 되시면 이제 이렇게 실행하면 이러한 창이 뜨고요. 열기를 누르면 이런 형태의 이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를 쭉 리스트로 나눠져 있는 화면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데모 화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이런 샘플로 이제 뭐 스튜디오 샘플, 쿼드커터, 그 다음에 홀로렌즈, 그 다음에 스파이럴 타겟팅, 그 다음에 임포트 3D 데이터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짜로 부페라 스튜디오가 업그레이드된 걸 제가 다운로드 받았더니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 한다고 이렇게 나온 내용이에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샘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AR 경험 게시 뭐 이렇게 옆에 헬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전반적인 이 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프로젝트 옆에 이런 그 프로젝트에 대한 타이틀이 나오고요. 그 바로 밑에 저장, 미리 보기, 게시, 공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저장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내가 진행한 정도로 바로 저장하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장이고요. 미리 보기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내가 제작하고 있는 AR 컨텐츠를 디플로이해서 경험하기 전에 모바일로 직접 찍어서 경험하기 전에 웹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 이렇게 다양한 모바일에 대한 프로파일러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정하시면 핸드폰이냐 아니면 태블릿이냐 뭐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전환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다른 디바이스다. 그럼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여기 높이와 넓이를 지정해서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다 하면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AR 콘텐츠를 실행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100% 모바일에서 우리가 보는 거랑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미리 보기로 확인하셔야 모바일로 일일이 그냥 확인하게 되면 이 일에 대한 작업에 대한 퍼포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확인하시는 걸로 미리 확인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시 자체는 제가 아까 전에 스튜디오 뷰페리아닷컴에 등록하게 되시면 게시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이 컨텐츠를 업로드해서 게시를 해서 핸드폰으로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온프레미스라면 온프레미스로 게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 공유는 이 프로젝트를 내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거나 아니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URL을 상대방한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디플로이된 URL을 제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보낼 수 있게끔 URL 형태로 카피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밑에는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메타데이터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고, 그 밑에 구성이 이제 그런 형태고요. 보기는 이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있는 2D, 3D 컨텐츠에 대한 하이라키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좀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CSS를 이용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 CSS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소스는 여러분들이 이걸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미지나 아니면 모델 자체, 그 다음에 동영상, 그 다음에 사운드 이런 부분들을 첨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업로드하는 부분입니다.
디폴트로 있는 부분은 빅토리아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아이콘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이미지고, 그 다음에 업로드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디자인하기 위한 이미지, 그 다음에 동영상, 그 다음에 웨이브 파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추가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앵글러 JS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이 뷰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new라는 뷰가 추가되면서 new.js라는 파일도 하나 같이 생성됐습니다. 얘는 이 뷰를 제어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프로그램에서 넣을 수 있는 화면이고요.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이지만 앵글러.js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앵글러.js에 대한 학습이 약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다시 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옆에 있는 위젯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상, 증강, 기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이런 3D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2D를 여기서 누르게 되면 2D에 관련된 위젯과 해당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젯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은 2D 위젯은 좀 더 3D보다 다양한데 이제 컨테이너, 입력, 그 다음에 기타 이런 형태의 위젯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다시 3D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이미지 대상, 모델 대상, 공간 대상, 띵마크 이 4개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이제 추가된 에어리어 타겟은 지금 빅토리아 스튜디오에서 테스트 중인 기능이고요. 얘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빅토리아 스튜디오를 인스톨하게 되면 내 PC 문서에 빅토리아 스튜디오 그리고 거기에 buildersetting.jso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건데요. 여기에 보면 enable area target 이 부분을 넣어주면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enable 모델 360이라는 부분도 활성화가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이 부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추가해놨는데 아침에 괜히 업그레이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원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에어리 타겟이 나왔고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에어리 타겟은 빼고요. 이미지 대상은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동영상 중에 잡지에 사진을 찍어서 AR 컨텐츠를 올리는 화면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에어리 타겟이 아니라 스파텔 타겟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마 띵마크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제거하고 이미지 대상 하게 되면 이미지 리소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그 이미지를 찍었을 때 이 AR 콘텐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마커의 스케일을 조정해서 이미지와 모델 간의 크기간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를 제거하고요. 모델 대상하게 되면 이렇게 이 모델에 이제 할당되게 되고요. 이 감지 위치를 누르시면 이런 모델이 나오는데 이 모델을 이렇게 마우스를 조작을 하셔서 바라보는 방향을 지정하셔야 돼요.
받아보는 방향을 지정하신 다음에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윤곽선을 따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데 얘를 저장한다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직접적으로 카메라로 비쳤을 때 저 모양대로 가이드가 나오고요. 저 가이드에 맞춰서 이 오브젝트를 찍게 되면, 들여다보게 되면 이 AR 콘텐츠가 업로드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모델 타겟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모델인데 왜 한쪽에서만 바라봐야 되느냐? 꼭 이렇게 맞춰줘야지만 나타나느냐? 이런 점이 있어서 빅페라 엔진에서는 모델 360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델 360이라는 것은 이 모델 자체를 어디서나 바라보더라도 이 컨텐츠가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추가될 부분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미지 형태의 모양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360도를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스캔할수록 적중률이 올라가서 좀 더 오브젝트 타겟에 대한, 모델 타겟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간 대상은 아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뷰를 인스톨해서 제가 아까 노트북 위에다가 올려놓고 바닥을 탭해서 AR 콘텐츠를 올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띵마크는 이렇게 마크 형태의 마크를 찍어서 이 콘텐츠를 올리는 거고요. 아까 전에 프로젝트 옆에 보면 내 띵마크가 있었죠. 내 띵마크를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 3개 정도의 띵마크를 제공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트라이얼에서는요. 그래서 이 띵마크 번호를 저기다 적게 되면 해당되는 AR 콘텐츠가 올라와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띵마크를 눌러보면 여기에 띵마크에 이렇게 넘버를 적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커의 크기를 조절해서 모델과 사이즈를 조절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커를 크게 뽑아버리면 모델 자체도 엄청 커지게 되어 있고, 모델 자체를 작게 뽑으면 모델 자체도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위젯에서 증강을 보게 되면 플레이 게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고, 모델은 이것 자체가 지금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모델은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모델을 이렇게 찾아서 선택해서 모델을 로드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배율이라든지 좌표라든지 회전값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이 속성에 보시면 각각의 그 위젯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 사항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화살표가 있고,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화살표들이죠. 화살표들이고, 이렇게 나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냐면, 나가는 것은 얘 자체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다른 쪽에 매핑할 때 쓰는 거고요. 들어오는 것은 역시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와서 넣는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나가는 걸 이런 형태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쯤에 코드가 없이 개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게이지는 현재
IoT 데이터 같은 걸 가져왔을 때 이 모델에 어떠한 부분, 뭐 전압이나 뭐 고도 이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빌보드라는 게 체크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보더라도 앞면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빌보드를 끄게 되면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이미지도 똑같아요.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업로드된 리소스를 지정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얘 자체도 빌보드를 할 거냐 아닐 거냐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빌보드로 표시해서 이가 뭐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클래스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CSS를 여기 등록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CSS를 가져다가 명칭은 만약에 select 로고, scheduled 로고다 하면 이게 자체를 카피해서 잠시만요. 뷰를 다시 한번 제가 실행할게요. 이게 브라우저에서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역시 뭐 어플리케이션 여기 CSS에서 이 자체를 카피하시고 클래스에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해당한 CSS가 이 레이블 자체에 위젯에 적용되게 됩니다. 좀 아까쯤에 A 자체가 한글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영문으로 나오네요.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2D에서는 이런 형태의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AR 컨텐츠를 바라보게 될 때 3D 화면과 2D 화면이 있어요. 3D 모델은 모델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에 붙어 있는 정보들 이런 걸 보일 때 사용하고요. 2D는 그거에 대한 정보나 조작에 대해서 컨트롤 부분이 보통 2D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3D에 들어가 있어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저 뒤쪽에 이제 배치되어 있으면 걔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런 3D를 제공해주는 아이웨어, 그러니까 홀로렌즈죠. 홀로렌즈 아니면 누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마우스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3D 저 안쪽에 있는 데크니까 누르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2D 형태로 조작부를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누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저 뒤편에 기울어져서 보여주면 자세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눈앞에 2D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2D로 해서 그런 정보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2D와 3D를 나누었고 2D에 좀 더 많은 위젯들이 제공되어집니다. 그런 컨텐츠를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잡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단추나 그 다음에 뭐 버튼, 슬라이드, 텍스트, 그 다음에 HTML 같은 걸 넣을 수 있게끔 컨텐츠 위젯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기타에 뭐 오디오를 넣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차트를 넣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전처럼 이러한 AR 컨텐츠에서 바로 원격제어로 넘어갈 수 있는 초크 버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 위젯들을 전부 다 제가 설명해 드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특히 이거 보면 반복기, 리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더 저 부분은 앵글러 JS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 활용이 된다 그러면 제가 샘플이나 아니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캔버스를 지나서 여기 보면 세부 정보나 아까처럼 우리 위젯에 대한 프로퍼티들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지정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서는 지금 어플리케이션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익스터널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파라미터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프로스트에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것 자체는 이 컨텐츠에 대한 전체적인 변수값을 관리하신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아신다면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보기에서도 지금 뷰가 여러 개 있죠. 뷰가 이렇게 홈, 초이스, 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정된 값은 홈, 초이스, 뷰 이 모든 뷰에서 다 가져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홈에서 여기서 홈 JS에서 지정된 값들은 여기서 지정한 값들은 홈에서만 쓰실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하게 돼서 만약에 파라미터를 넘긴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값을 지정해야 되는지 하시면 어플리케이션 파라미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익스터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데이터 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자체는 지금 현재 띵웍스랑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익스터널 데이터 자체는 띵웍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쟤는 IoT 데이터가 옵셔널로 있다고 했는데 그 옵셔널한 IoT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메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레이아웃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면 표시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영역이 좁아지고 활용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바인딩은 이런 아이템별로 어떤 값들이 들어와 있는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멤버의 ROI 값이 이쪽 프로펠러의 ROI 값으로 할당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파람 ROI는 얘를 나타내는 거고요. 모델 아이템 4의 ROI 속성값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모델 아이템 4. 여기였죠. 얘가 지금 현재 모델 아이템 4고요. ROI 값이 Y축 히든값입니다. 로테이션 Y값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나가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걸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거 필요 없으면 이런 형태로 단추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개발하시는 데 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툴에 대한 설명은 대충 이 정도 하고요. 좀 더 아까 층에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이 없는 에어리어 타겟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에어리어 타겟은 지금 현재 여기가 모델 타겟 있고, 여기는 이게 샘플이다 보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랑 좀 문제가 좀 있네요. 모델 타겟은 지금 이것을 응용한 거예요. 이게 뭐 메타포트라는 데인데 유니티에서 인수한 데고요. PTC. 자, 보면 이런 카메라를 지용하고 있어요. 카메라 지용하고 있고, 이 카메라로 찍게 되면 우리가 스캔한 것처럼 이런 3D 공간을 모델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 봐보도록 할게요. 저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포인트에 가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간 거고요. 이렇게 공간 자체를 인식해서 갈 수 있고, 포인트에 대해서 뭐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공간을 인식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지금 현재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아까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내가 이 모델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어서 해당되는 위치에 대해서 이벤트나 아니면 다른 모델을 찾는 이런 형태를 지원하는 거죠. 그게 아까 에어리어 타겟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공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뭐 크기 이런 걸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이 카메라를 지금 가지고 있고, 뭐 파트너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활용 방법과 그 다음에 대여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에어리어 타겟입니다. 특정 부위에 가면, 특정 위치에 가면 어떤 뭐 3D 게이지나 모델이나 이미지를 나타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나타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AR 콘텐츠들은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비피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얼 쪽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AR 콘텐츠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제 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컨텐츠는 우리가 이제 샘플로 매뉴얼을 만들어 본 거고요.
가스 터빈을 정비하는 매뉴얼입니다. 1. 노즐 쪽 볼트를 M309로 체결 해제한다. 좀 더 작게 볼까요? 이 노즐을 분리한다. 3. 노즐 캡을 분리한다. 4. 팬 고정 볼트를 분해한다. 5. 팬을 비틀어 분리한다. 측정값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모델이 사라지고 옆에 이제 측정값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제 사물이 보이고 카메라로 사물이 보이고 그 옆에 이런 측정값들이 보이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매뉴얼로 변경하고자 이제 그런 해당되는 정비소를 데모로 만들어 본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T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 모듈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필요한 스크립트 등을 여기 넣으셔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 데이터는 띵옥스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당되는 프로퍼티 값을 이렇게 레이블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던져 넣어서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별다른 코딩 없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AR 데이터에 IoT 데이터를 입히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띵옥스가 없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띵옥스가 없다 그러면 이 홈JS 부분에, 홈JS가 아니라 이 뷰의 JS 부분에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RESTful API를 가져올 수 있는 코딩을 하셔서 응용 프로그램 변수에 넣고 가져다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값을 지정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 화면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해당되는 디바이스를 보게 될 건데 2D IBM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소문자 AR에 해당되는 부분, 어시스티드 리얼리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빼고요. 3D IBM 같은 경우는 사실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하나밖에, 아니 두 개죠. 홀로렌즈 1, 2. 그리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는 건 보통 다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은 각자 원하시는 거 이제 적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서비스 URL은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그 가입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URL일 거고요. 온프라이미스다 그러면 온프라이미스에 해당되는 IP하고 포트를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화면이 이거고요. 여기에 우리는 모델을 일단 올려야 되겠죠. 그 전에 테마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 테마는 기본적인 뭐 어둡게, 밝게 어둡게 이렇게 있는데 어둡게 아니 그냥 밝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진행하고 경험은 이제 띵마크와 연결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띵마크 연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없음 할 거고요. 제목은 그대로고 이제 총이 보기가 있습니다. 총이 보기라는 건 뷰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미리 보기에서, 그러니까 미리 보기나 우리가 AR 컨텐츠를 디플로이하고 우리가 경험을 스캔해서 경험을 하게 될 때 처음으로 뜨는 페이지를 말해요. 지금 현재 홈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유다 그러면 뉴가 먼저 뜨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로깅이 필요한 화면이 AR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럼 무조건 첫 화면이 로그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유효 검사성, 그 다음에 이게 QR코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익스피리언스 서비스를 여기다 등록하시면 이 QR코드가 이 해당되는 사이트 정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뷰로 아까쯤에 웹뷰의 뷰로 얘 QR코드를 찍게 되면 익스피리언스 서비스를 자동으로 세팅하게 됩니다. 그 액세스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고 아니면 그냥 퍼블릭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최소 너비가 전화기냐 태블릿이냐 일단 뭐 저는 전화기로 하겠습니다. 그 탐색 메뉴 보기에는 사용함과 사용 안 함, 숨김이 있는데 사용함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보다시피 이렇게 메뉴에서 홈으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바가 생깁니다. 얘를 사용하지 않은 숨김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지게 되죠. 만약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 페이지가 있다면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함으로 하면 안 되겠죠. 숨김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동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띵마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띵마크가 되고 여기서 인쇄를 해서 그걸 찍게 되는 거예요. 다시 홈으로 왔는데 일단 뉴는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델을 하나 올려보도록 할게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모델을 놔두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모델 자체의 리소스는 여기서 업로드 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업로드한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리소스를 플러스를 눌러서 리소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했던 게 있어서 거기에서 모델을 가져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하이로드네. 제가 다시 선택할게요. 다 하이로드네. 캐드 최적화 도구 실행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캐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되면 사실 모바일에서 보는데 너무 폴리곤 수가 많아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 도구를 실행하게 되면 원본 파일 하나, 그 다음에 하이, 미디엄, 로우 이렇게 최적화돼서 파일들이 나와요.
추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리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로깅을 찾아보면 외부 최적화 프로그램이 얘를 지금 실행하고 있고 걔를 가지고 지금 현재 최적화되는 세 가지 파일을 같이 이제 업로드하는 것처럼 해줍니다. 보시면 제가 하나만 올렸는데 하이하이, 그러니까 하이로, 하이 미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최적화돼서 추가된 거죠. 자, 그러면 얘들의 파일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원본 파일은 15메가 정도였고요. 하이는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디엄은 11메가, 그 다음에 로우는 7메가 정도, 7.6메가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로우는 한 절반 이상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된 거라 내가 만약에 원하는 부위까지 최적화돼서 제대로 안 나온다면 실제 원본 데이터에서 최적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이렇게 모델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기에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시면 실제 모델이 이렇게 되니까 실제 이렇게 3D 화면에서 이 오브젝트 자체를 클릭하시는 게 어려우면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서 선택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 모델이 이 시퀀스 자체는 뭐냐면 크레오 일러스트레이터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시퀀스로 잡힙니다. 클릭 유닛 하고 선택해 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실행할 때 이 시퀀스에 해당되는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거예요. 지금 현재 얘를 간단하게 미리 보기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AR 콘텐츠가 올라오신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이런 부분은 그 뷰페리아 뷰에서 모터사이클을 리뷰한 것처럼 되는 거고요. 아까쯤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퀀스를 선택했으니까 얘를 그 시퀀스가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버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버튼을 조작하는 버튼은 3D상에 넣기 힘드니 2D로 해서 넣을 거고요. 여기에 우리는 단추는 제가 플레이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여기에 클릭했을 때 우리가 아까 그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경우 여기에 클릭이 버튼에 이벤트에 클릭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셔서 모델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해당하는 바인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요. 여기서 재생이 있고 모드 재생, 뭐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하는 중간에 앞으로 가는 거고 재생은 실질적으로 스텝별로 하나씩 재생되는 거예요. 모든 재생은 모드 재생은 스텝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요. 재설정은 다시 초기화해서 앞으로 가는 거고 대감기는 뒤로 해서 가는 거고 중지는 현재 플레이를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재생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버튼을 추가해서 올 플레이로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다시 이렇게 해서 모델에 보내서 모드 재생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또 하나 버튼을 추가해서 초기화를 해서 얘는 클릭을 다시 모드를 해서 재설정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했던 바인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얘를 저장 자,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버튼을 하나씩 누를 때마다 한 단계씩 뭔가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좀 더 키워서 볼까요? 자, 이렇게 된 거고 초기화를 누르면 다시 초기화를 끄고 올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뒤쪽에 이제 버튼이 빠지면 지금은 제가 이제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클릭 소리가 안 나실 거예요. 쭉 이제 진행되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만 되어 있다면 사실 이런 데모용 AR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버튼의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위치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긴 할 건데 딱히 뭐 여기에서 더 많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사실 할 작업이 많아지겠죠. 만약에 이 세탁기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옆에 띄워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사용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체 주기 같은 정보를 띄워줘야 된다면 2D에다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워서 이 정보 같은 걸 가져올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만드느냐 이 이슈가 남게 되죠. 이 애니메이션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막 클레오 일러스트로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기존 이러한 모델을 만드시는 캐드 엔지니어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배워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클레오 일러스트를 실행해가지고 하는 법을 시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언급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은 이게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키 프레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던 컨텐츠예요.
아까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움직이는데 시간이 딱 지정되어 있어요. 1초까지는 이게 어디까지 움직이고 어떻게 다시 1초 동안은 얘가 회전해서 움직이고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러한 회전하는 것들은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무한정 내가 이걸 버튼을 눌러서 멈추지 않은 한 계속 도는 거예요.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내가 버튼을 눌러서 얘를 회전을 하게끔 해놨는데 얘는 뭐 몇 초 지났다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버튼을 임의의 시간에 누르면 그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뭐 내일 아침에 와서 내가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클릭해서 멈출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움직여야 되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프로그램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지금 T XY 여기 보면 얘기하고 있네요. RY 값에 지금 아까 블레이드가 Y축을 기점으로 해서 돌고 있거든요. 앵글 인크리스먼트 나누기 360에서 여기에 계속 시간마다 플러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인터벌 타임이 따로 있죠. 타이머 아이가 따로 있어서 걔가 시간이 갈 때마다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RY 값을 조금씩 플러스해서 여기 보면 45 나누기 360 해서 그것만큼 지금 계속 플러스를 해주고 있고 얘가 지금 현재 타임 인터벌에서 30mm 시작한대요. 30mm 시작한다면 0.003초네요. 0.003초마다 45 나누기 360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스톱하기 전까지 계속 그게 플러스 되면서 얘가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계속적인 반복적인 애니메이션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해주셔야 된다. 지금까지 비피럴 스튜디오에서 전반적인 기능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는 법에 대해서 약간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쯤에 그 파이프에 대한 애니메이션과 그 다음에 정보를 나타내주는 컨텐츠를 제작하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 들었던 것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질문 바랍니다. 다들 뭐 궁금하신 내용이 없나요? 궁금하신 내용이 없다면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AR 컨텐츠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거고 그리고 관련된 자료나 아니면 또 다른 정보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적으로 메일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메일 주소는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우리 PC 쪽 영업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하지만 좀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게 좀 더 덱스한 내용은 다음에 진행되니까요. 그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